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한국 화요원로이신 청강 김영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87년 백두산과 중국 여행 기념 작품전을 가지신 바 있는 김영기 화백께서는 최근에도 두 번째 백두산 등정과 중국 고도의 미술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직접 촬영해 오신 중국의 명승지와 그리고 백두산의 배경을 보여드리면서 또한 우리 청강 선생님의 그 독특한 화풍을 이루어온 그림의 세계를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글쎄 뭐 겨우겨우 그저 할 건 다 하고 늙어버렸네요. 네, 연세가 연세가 요새식으로 하면 따져보니까요. 네, 78세 9개월입니다. 네, 11월 달이 되면 이제 만 79세가 되죠. 네. 대단히 11년생. 정정하십니다. 네. 네. 이 백두산의 그 등정이라는 것이 청년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하고 그래서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 두 번씩이나 오르셨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두산 그 정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 있는 데까지요. 그럼 대단한 정력이시고 건강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87년에 갔을 적에는 8월 5일 날 올라갔고요. 네, 이번에는 5월 25일 날 올라갔습니다. 네, 그땐 여름에 백두산을 봤고 이번에는 그 봄에 백두산 봤어요. 네,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봄에 백두산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 실록에 백두산을 상상하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사진 찍어 갔는데 하나 터없고요. 네, 전부 설경뿐입니다. 네, 내일 모레가 초여름인데 2월 달이면 네, 전혀 우리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더군요. 네. 근데 그 백두산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가시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7, 8월 중에서도 아주 그 오를 수 있는 날씨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답니다. 네. 근데 어째 5월 달에 그렇게 운 좋게 올라가실 수 있었을까요? 이번 일부러 택했죠. 그때는 여름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봄에 가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가고 그러려고요. 어허. 그래야 그림 변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강이 어디서부터? 그런 건강은 아마 신이 주셨겠죠. 뭐. 네. 우리 인간 또 부모님이 주셨고. 특별히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운동은 저 가는 거 아니고 저 가본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는데요. 네, 막 여기 젊은이들 앉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네, 젊어서부터 술, 담배 네. 및 기타 가루하지 않는 거. 그것을 일생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젊었다고 마음대로 날뛰고 뭐 지나친 행동을 하면 안 돼 갔다가 한 50쯤부터 주의하면 소용없습니다. 아하. 네. 그 인생 철학입니다. 네, 그것을 참고로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한테 네. 좀 나이 먹어서 조심하지.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효과가 적죠. 예. 있기에 있겠지만 예. 이번에는 그 저 몇 달 동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보통 한 2개월 반 내지 3개월 가까이 두 번 그랬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그 목적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는 그 동북 지방의 그 목당강시에 우리 그 처가의 형제들이 살아요. 네. 또 여기도 이제 형제들이 있고 예. 한 200만 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래는 옛날 고구려 우리 땅이죠. 네. 거기 이제 결혼이 우리 조카들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네. 또 백두산도 또 구경하고 그리고 북경 돌아와서는 황하를 건너서 저기 남쪽 양장을거정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그 모교에도 들리셨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북경에 있습니다. 네. 어느 대학입니까? 네? 어느 대학입니까? 네, 보인대학이라고요. 네. 중국말로 후렌다슈에 네. 영어로 카톨릭 유니버시티 천주교 대학이죠. 네. 천주교 천주교 대학. 카톨릭 네. 유니버시티. 네. 거기 초청으로. 네. 이 백두산을 비롯해서 특별히 그 돌아보신 곳이 어디신가 좀. 네, 그러니까 이제 북경은 중심지고요. 네. 첫 번에 그 87년도 갔을 땐 남방을 돌았습니다. 남쪽이요. 네, 남경하고 항해는 대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소주, 양조, 항조, 수조, 네. 항조, 양조 중국말로 네. 이거 삼주라고 합니다. 네. 예술의 고장. 그걸 돌아봤고 이번에는 삼도, 네. 세 가지 고도죠. 네. 서안과 낙양과 개봉, 네.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서울. 네. 그것도 다 돌아봤습니다. 이번 여행하시면서 이제 그 여러 모습을 찍으셨다고 그래서요. 네, 비디오도 찍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동시가인데요. 네. 부귀왕조라고요. 네. 4세기 때 오랑캐 유목민이 북쪽에서 내려가 한정을 내려쫓고 네. 서울을 정했어요. 저기 저 바바리 콧도 있고 올라가는 키 큰 여자, 돌아선 여자, 네. 우리 교포 여자입니다. 여행사의 부사장으로 있어요. 어떻게 반가운지 말은 못하지만 대구가 고향이라고. 일부러 내 방을 찾아와 나는 조선인입니다. 이 부처님이 주불입니다. 대동은광석굴의 가장 중심되는 주불인데 높이가 17m쯤 됩니다. 얼굴이 4m, 귀가 2m. 귀만 2m요. 나보다 더 커요, 귀가요. 아, 예, 예. 저게 53개 석굴이 있는데요. 네. 굴 속 안에마다 저 부처님이 있고 또 색채로 그렇게 채색을 해놓고 네. 북방의 야만 민족이 문화에 발전됐지 않냐 무력의 약한 한적을 내리쫓고 네. 여기다 딱 점령하고 나서 그 모든 어지러운 세상을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정치해서 국태민안을 이루어야 되겠다. 네.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돼.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허. 저기 얼마나 된 겁니까? 그것이 그냥 5세기, 6세기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예. 천인 400년 전 얘기죠. 예. 네. 이게 아내가 찍은 겁니다. 네. 광선이 어떤 땐 있고 없는데 예. 저렇게 색채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저건 조각을 순수하게 해놨어요. 커다란 이 돌산을 이렇게 네. 인공적으로 그 판 거죠? 석굴 하나하나씩 53개를 파놨어요. 네. 그 저런 게 있습니다. 중국 3대 석굴의 하나입니다. 도낭석굴, 대동은광석굴, 조금 있으면 나오는 낙양영문석굴. 참 멋있습니다. 저 부처라든가 이런 조각품들은 만들어서 안으로 들여놓은 걸까요? 아니면 파들어가면서 그돌 벽면을 그대로 새긴 거죠. 파들어가면서 만들어가지고 네, 예, 영어로는 그 렐리프, 우리나라만 양각입니다. 네. 또 떨어지는 독립금 여기 백마사라고 네. 실마리 있죠, 백대설이고 네. 최초의 불교가 네. 67년에 기원 67년에 1세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네. 최초의 불교를 전한 것입니다. 네. 이 백마사의 사적이 그때 역사가 기록된 비석이고요. 예. 그 사진의 일부가 나오지만 요새 말로 키포인트만 뽑아서 나오는 것 같군요. 나도 영어 몇 마디 써보지만 그거 유치합니다. 영어 너무 쓰는 거요. 네. 쓸 것만 꼭 써야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 되지요. 그거 제도죠. 네. 그러나 학술적 용어는 써야죠. 네. 여기가 여기는 저 어디입니까? 그 낙양 시내에서 백마사를 보고요. 낙양의 또 중국 3대 석굴의 하나에는 용문석굴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네. 그게 나오는 거 보세요. 네. 내가 비디오 기술이 부족하지만 용문석굴이 여기 있어요. 네. 저 건너편 상산이라고. 규모는 어느 쪽 것이 크던가요? 똑같습니다. 거의 1km를 비슷합니까? 계속 돕니다. 아. 여기가 그 부처님이 여기가 더 많아요. 예. 여기는 중심되는 빈양동 석굴, 비로산화분 있고요. 여기 부처는 좀 올라앉아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단을 이제 네, 올라가야 돼요. 네, 올라가야 이렇게 되니까요. 사용해서. 네. 저걸 전부 이제 그 손수 비디오로 찍으셨습니까? 억지로 찍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지만 기계가 좋아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대단히 웅장하군요.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그러니 저런 것을 기계 문명이 400 발달하지 년 않았을 걸려서. 때, 네, 중국 만들려니 사람들은 대륙 사람이에요. 400년, 7개 왕조에 걸쳐서 만들어놨어요. 400년이 걸려서요. 네. 10만 명 동원해가지고요. 네. 일본 그러니 또 사람이 쓴 책임은 고려 사람, 조선 사람이죠. 네. 포려들 잡아다가서 몇십만 명씩 막 동원해가지고 막 희생당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런 그 유적을 보면요, 그 유적을 가진 민족이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후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수많은 양민들을 저기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만드는 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했겠습니까? 권력 가진 자들은 일반 요새 말로 인민이면 내가
민주주의적인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인민을 학살한 파리 목숨이란 말이에요. 한심하죠. 네. 우리는 그렇게 뭐 웅장한 이런 거, 뭐 만리장성 이런 건 없어도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그 저 통치를 하는데 양순하게 국민을 다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예. 또 예술적인 감각이 들여서 아기자기한 묘한 예. 것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 백두산의 비경도 많이 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천지도 물론 촬영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네, 무엇 또 폭포도 했고요. 네, 촬영하셨습니까?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던 딴 세상이에요. 전혀 예. 생각도 안 하는 눈이 어떻게 많은지요. 네. 만화다도 가고 네. 우리 처제 내외도가 막 눈에 빠지고 네. 그리고 혼났어요. 예. 그래도 할 것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민족의 그 성산이라고 그러는 백두산을 등정하셨을 때 기분은 어떠시던가요? 잡념이 다 없어져. 동식물도 없고요. 보통 중국에 그리 큰 땅이라도요. 네. 산이 좀 많아요. 네. 외국 학자들도 그러고 백두산은 식물 동물 특이하다고 그래요. 네. 산삼 녹용등 다 먹고 와서 이렇게 80이 돼도 건강하게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요. 참 정말 민족의 영산이죠. 네. 근데 거기 대한민국 사람 그냥 못 살아요. 전부 우리가 돈 뿌리고 우리가 가 구경하고 다니고 하죠. 북한은 뭐 돈도 없고 뭐 거기 가까우니까 갈 필요도 없고요. 또 여행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반대쪽에 따로 있죠. 반대편에 건너다 보이죠. 이제 선생님 다녀오신 데는 중국 땅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좋은 거 큰 폭포 흘러내리는데 네. 양쪽으로 가면 두만강, 압록강으로 가고 하나는 백두산으로 네. 나오죠. 저거 폭포 흘러내려온 거면 지금 이 겨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름에는 물이 두 갈래로 내려오는데 지금은 물이 좀 적어 세 갈래로 내려옵니다. 네. 저것이 목단강, 흑룡강을 지나서 네. 시베리아와 중국 국경을 지나서 동해로 빠져들어가는 거고요. 여긴 천지입니다. 간당간당히 요점만 나오죠. 저거 눈이 그 바닥이 물이 대신 허연 게 눈인데요. 네. 물 대신. 네. 얼음이 얼었죠. 저 얼룩얼룩한 건 곰의 발자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네. 아, 하늘은 나를 도왔도다. 네. 우리가 간 전에 갔다 온 사람 못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가 tan겨온 후에 올라간 사람도 못 갔어요. 바람 불고 눈보라쳐서 네. 쉬면 저기 떨어져요. 사람이 막 날려서요. 네. 바람도 없고 일기 따뜻하고. 네. 마누라는 아침 저녁이나 주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허허. 예수님의 덕인가 언덕이 신의 언덕인가 이렇게 감사하고 다녀왔습니다. 네. 그 눈 백두산 천지가 얼고 그 위에 눈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발자국이 있는 우리가 것은 처음 방영되는 광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복이 있어서 이런 걸 구경하십니다. 근데 내가 잘난 건 하나 더 없고요. 여러분이 복을 타시는 거예요. 거기 위에 있는 그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이 곰의 발자국이에요. 네, 그렇다 그래. 아하. 예.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로만 다니면 위험하지 않죠. 근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깊은 산속은 못 들어가죠. 예. 예. 지금 거기 올라갈 때까지 도로 다 닦아놨는데요. 그때는 예. 완전히 안 돼서 좀 걸어 올라갔고요. 3분의 1 네, 정도. 네. 죽을 뻔했어요. 말을 한 주만 타고 나자마자 일어나고. 아시안 게임 때는 다 되겠죠. 다음은 저 선생님 송도를 또 촬영을 해 오신 게 있죠? 송도요. 송도, 네. 송나라 서울이요. 네. 거기 갔다 왔죠. 네. 그것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네. 예.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예. 이 송나라 서울입니다. 네. 북송에. 네. 그리고 이것은 문화혁명 때 파괴한 걸 네. 다시 복원합니다. 아, 네. 예전 것은 제 부인하는 게 문화혁명이니까 네. 어리석은 사람들이시죠. 조상들이. 그 3년 전에 복원해 놨다고 그래요. 네. 북송의 마지막 임금 휘종 황제가 유명한 제왕 예술가예요. 그림 좋아하고. 그 사람이 여기 살던 게 술 먹고 어주르라 모시르자 네. 어영화가 아니면 어영 뭐 정치관 있죠. 교수년 주 술주자 거기서 같이 식사도 했고요. 여긴 목당강시입니다. 네. 목당강이 흘러내려가는 저기 나옵니다. 이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다가 팔려투강 네. 8명의 여자가 일본군에 대항해 싸우다가 역부죠. 목숨을 투하하지 않고 물에 빠져
희생했어요. 여기 앞에 지금 총 들고 서 있는 여자가 네. 이거 우린 조선 여자 둘입니다. 한국 여자. 어허. 여기 뒤에서 찍은 거고요. 네. 8여자 중에서 2여자가 네. 안순복, 이봉선. 이름도 안 지어버린다. 네. 안순복, 이봉선. 네. 하나는 40세, 하나는 20몇 살. 음흠. 근데 그거 보고 나 일주일 동안 밤에 일체 참념이 없어 그 생각만 나요. 네. 위대한 숭고한 희생전시. 네. 왜 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와가 자기의 귀한 목숨을 이렇게 헛되게 버리느냐.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 뭐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건 못난 소리 말도 미련한 사람의 얘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논개 같은 그런 그 정절입니다. 나라와 그렇죠. 결에 위해서 바치는 그 목숨보다 더 숭고한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한심하거나 뭐 불쌍해요. 예. 왜 그렇게 목숨을 버립니까? 저 청강 선생님의 그 아버님 되시는 해강 그 김규진 화백께서는 근대 서화계의 그 거장이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해강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아버님은 나하고 이제 손잡벌이 됩니다. 아버님이 아들 못 낳으셔서 네. 평안도뿐인데 내 아들부터는 서울 양반맨들 같다. 옛날 얘기죠. 네. 그때 서도 사람들이 구박을 좀 받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난 결심하고 서울로 오셔서 나를 낳으셨죠. 네. 18세에 중국 돌아가서 10년 동안 있다 오셔서 구한말의 영춘왕 스승이 되셨습니다. 네. 역사니까 얘기지 뭐 자랑하려는 얘기는 하여튼 없어요. 지금 민주 시대에 그런 건 필요 없는 얘기지만 하나의 산 지나간 역사. 네. 그래가지고 영친왕께 뭘 가르쳤습니까? 이왕세자 그대로 살았으면 왕이 되는 거죠. 네. 고종 황제의 아들이니까. 네. 아니 영친왕께 뭘 스승 가르치셨습니까? 노려서 한문하고 네. 글씨 그림을 가르쳤어요. 아하. 예. 시종거정 그 사부라고 합니다. 네. 또 고종 황제 시종을 지내셨고 네. 그 11살에 벌마가 되고 기억은 똑똑 못하지만 1900년대 네. 일본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네. 그 외놈들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때 영친왕을 낳으니까 엄상구에 영친왕 왕자를 낳고 엄비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마음이 슬퍼서 괴롭습니다. 네. 그럼 내가 가설랑 왕세자들 만나 뵐 겸 2년 동안 사진수를 배워가지고 오너라. 네. 최초의 우리나라 사진수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거 어디냐면 지금 조선호텔 옆에요. 반도조선 아케이트라고 있어요. 네. 그거 대한문이 가까우니까 영춘왕이 대한문에 살았거든요. 네. 동궁이라고. 그러면 걸어서 10분, 20분이 왔다 갔다. 네. 그 2층 집을 지어주시고. 네. 그래서 거기서 사진관 지었어요. 네. 현영당. 내가 거기서 1911년에 11월 30일에 났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특히 어떤 그림으로 유명하시던 분입니까? 근데 글씨를 중국과 생년도 많이 쓰셨고 네. 산수 여러 가지 하셨지만 말년에는요. 네. 일본 시대 가서는 일체 사군자라는 게 절개를 지키는 거니까 그 사군자를 주로 많이 하셨고 더군다나 난초대를 많이 그리셨습니다. 난죽을. 네. 네.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군요. 대를 이으셨네요. 네. 어렸을 땐 그러고요. 네. 그 아버님 참 아주 그 늦게 아들 두는데도 장가 들려도 안 들었죠 내가.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일찍 저 늦게 아들 두셨으니까 손주 보고 싶다. 그 아버님은 옛날 분이라도 개화사상 가지셨어요. 네. 머리 상처 일찍 깎고 시골에서 중국 가서 공부하겠죠. 한국에 때 일본 시대는 미술대학이 없었으니까. 네. 일제시대 그 고등학교까지 지긋지긋하게 일본 역사에 그 일본 말 배우기 싫어서 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중국의 좋은 데 대한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 북경 가서 보인대학 미술과에 들어갔죠. 예. 그래 공부해서 거기 가서부터는 화풍이 달아가지고 제벽석이라고 네.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네. 치바이스 중국 발음으로 치바이스 전사한데 공부를 했습니다. 어허. 그때부터는 대륙적인 웅장한 신천 필선에 의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아버님인데 배운 사군자의 기초적인 실력을 가지고 네. 대륙적인 기풍을 그려요. 내가 뭐 키가 뭐 김선상보다도 작은 사람이고 네. 무게도 작을 거예요. 네. 그러나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술의 세계에서 한번 해야겠다. 네. 늘러크라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세계학 형편하고 병신이에요.
낭만주의자. 내 못나고 병신의 예수를 무서운 처참한 전쟁 사륙하는 장면을 예수의 세계에서 그려가지고 위대한 예술 화가가 됐다. 네. 난 거긴 뭐 10분 뒤도 묻히지 못하지만 그러한 정신을 그려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은 튼튼하고 힘차고 무게 있고 그런 그림을 네. 그렸는데 그 모르죠. 제백석 교수로부터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뭘 제일 강조하십니까, 그분은? 그분은 글씨 그림 우리하고 같은 계통인데 이제 화풍의 그 표현 페인팅 스쿨 화풍 영어로만 그게 다르죠. 네. 화풍 대륙적인 면이 크고 웅장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고 섬세하게 그리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좋다는 뜻만은 아닙니다만 특성이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산수도 그리고 화조도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36년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든가 뭐 그런 가르침 가운데 네, 남는 말씀은 그분이 없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예술이라는 것은 사상을 표현하는 거니까 네. 눈에 나타난 내 그림만 보고 그대로 표현하려고 모방하지 말아라. 이미테이션. 네. 그 정신의 세계를 느껴가지고 그걸 표현해라. 네. 그래야 너의 크리에이션, 창작이 빨리 나온다. 네. 그게 중요한 그 언제부터 교훈입니다.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까? 나요. 네. 그래서 내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대학은 그냥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술가들이 이제 대학 나온 사람도 많지만요. 네. 그게 내가 늦었죠. 네. 화단의 출세는. 네. 36년에 돌아가지고 선전에 15회 선전이죠. 그때부터 출품했습니다. 네. 그래서 9회를 했는데 한 번도 특선 못했어요. 왜 못하느냐? 중국 사람의 그림만 가지고 그거 좋다고 화풍하니 왜놈의 일본 심사원용을 시작하는데 실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가지고 조선화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일본화는 아직 안 됐고 그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출세 일본 화풍 그래가지고 특선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고나 비방하는 뜻은 아닙니다. 네. 나는 중국 그림 안 되겠다. 나도 일본 화풍으로 그래서 특선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아따 이제는 내 세상이 됐구나. 용기를 냈죠. 네. 이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대학에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언제부터였습니까? 한국에 뭐 이제 해방되고 나서 했습니다. 예, 예. 이화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예. 예. 7개 대학을 예. 우리 청강 선생님이 이 주력해 오신 그리고 추구해 오신 그림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서는 아버님한테 글씨 사군자 배웠고요. 네. 중국 가서는 대륙의 이제 침찬 피선에 대한 거 그렸고요. 네.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는 현대적인 서양화의 그 기법과 거기 것을 많이 영향받습니다. 네. 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도 많이 쓰지만 오늘의 20세기는 웨스턴 스타일에 의한 서구적인 풍조에 의한 사상이 흘러가니까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후진국은 거길 따라야죠. 그래서 그때 유행한 미술의 사조가 후기 인상파입니다. 네.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표가 방고흐, 폴 세잔, 폴 고갱이란 3대가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거기에 좋아서 서양화를 좀 공부했죠. 네. 그러니까 말년에 와서 내 나이 든 사람의 그림이 현대적인 화풍 그림 사람은 극히 적죠.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현대라는 건 이걸 웨스턴 스타일입니다. 네. 서구화 양식.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작품의 변화가 많이 있으셨겠죠? 몇 번 그렇게 됐고. 예. 그 변화가 있었다면은 혹시 그 변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어려서는 아버님 도양 풍조로 하다가 예. 차차 세상이 어떻고 예술이 어떤지 아니까요. 예. 중국 것이 더 좋다. 예. 갖고 그런 거 이제 그 내 마음에 맞는다. 예. 그랬고요. 그러다가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느끼니 일본 화풍은 몇 달 하다 않았습니다. 비에 안 맞아서요. 예. 서양화를 많이 그리지 않았지만 많이 봤습니다. 네. 서양화. 네. 대학에서 강의하자면 요새는 서양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보고 느끼고 그래가지고서 내 화풍의 서양화 양식이 들어 그리는데 그럼 모방을 해서 안 되니까 산수를 거제도 해금강 내가 몸이 좀 쇠약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저 남방에 많이 바닷가에 가 살았어요. 4, 5년 동안. 그래가지고 산수를 주로 많이 그려가지고 심천 필선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청록산수는 운법 김기창 씨가 그렸고 네. 나는 군청산수라고 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군청색이라는 것은 요거보다 조금 더 퍼러, 요거 어지간히 가깝네요. 네. 군청색 이런 거. 네. 여기 저 녹색 깃템은 청록산수라고 해서 김기창 씨가 네. 운포형이 그리는 식이지만 요건 내가 좋아하는 색깔에 가까운 겁니다. 네. 군청산수를 드문드문 색깔을 집어넣어서 지금 지금 네. 나오는 것은 내가 네. 아버님한테 영향받은 사군자입니다. 예. 큰 겁니다. 대포. 예. 풍월적입니다. 예. 막 바람에 휘니까요 대나무가 쏠리겠죠. 예. 은은히 다리 저기 나옵니다. 아하. 다리라는 건 동양화의 참 은은한 멋을 풍겨주는 것이. 예. 아버님한테 배운 그림이. 네. 그 다음에 이건 중국 가서 재백석 선생한테 그 영향을 받은 하풍. 네. 강한 채색이 들어가면서 목을 아우른 겁니다. 네. 요새 말로 채묵화라고 그러죠. 네. 수묵화에 대해서. 네. 또 채묵화 대신 묵채화라고. 그 묵채화는 건 서양식으로 말하면 수채화에 대신 마찬가지. 네. 이 발음 쪽에 나오는 글씨가 네. 우리 스승 재백석 선생이 97세에 작고 했는데 허허. 그분이 쓴 글씨입니다. 대북이라. 뭐라는 북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아주 엄청나게 크게 그렸다 해서 대북이라고. 내가 만리에 걸자 수제하니 내 아우가 제자가 만리에서 제목을 써달라오니 불가기의 그 아름다운 뜻을 물리칠 수 없어 써보내노라. 그 제목의 내용이 그겁니다. 네. 이것은 해방이 됐다 해서 네. 아주 힘차게 기분 가고 용기 있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네. 서양화 기법이 돌아가면서 동양화 그림. 이것은 네. 내 독창적인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초기의 작품을 잠시 봤습니다만 네. 새우 그림으로도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글쎄요, 뭐 새우 박사라고 별명까지 어느 신문 기자가 썼대요. 네. 무슨 신문인지. 새우 박사라고. 새우를 많이 그러는데. 예. 그 어째 새우를 그렇게 많이 그리셨습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네. 치바이스 선생이 새우를 잘 그리는데 네. 세계적으로 이름 났어요. 네. 근데 나도 새우 열심히 그리는데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안 되죠, 그만큼은. 네. 연구를 했는데 달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분 달을 못 그리고 돌아갔는데 네. 달을 그렸더니 1957년도에 네. 뉴욕의 월드하우스 갤러리 주최로 국제전을 하는데 그 전해가 이태리 전이고 다음이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Exhibition, 네. 현대 한국미술전입니다. 네. 거기에 내가 새우 그림하고 몇 점을 출품해서 3점이 뽑혔는데 새우 그림. 네. 부세이티 여사가 와서 보고서요. 여기 달 그림이 나오죠. 새우가. 다리를 달아서 동물이 되는 건 화하는 데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그래 고기잡이들 잘하는데. 네. 새우는 새우대대로 큰 바퀴로 돌아가고요. 달 가지 않다. 네. 그 작은 물고기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출렁출렁하는 것을 표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그리면 저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시원찮거든요. 지금. 그러나 부세이트란 여자가 와가지고 네. 이걸 보더니 악수를 하자고 그래요. 네. 악수는 하긴 한데 왜 하자고 그러시오? 당신 선생이 새우는 더 잘 그렸는데 그림의 아이디어는 당신이 앞서 있어. 뭐가 있습니까? 달과 새우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참 기분이 좋아서 악수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네. 그래서 그거부터 새우 박사라는 그러시군요. 73년도에 현대미술전. 도깨비 우는 밤이다. 도깨비 우는 밤. 아, 도깨비 우는 네. 밤이요. 네. 나는 미술사를 강의하기 때문에 사책을 가끔 보거든요. 네. 요새 KBS에 나오나요? 그 MBC에 나오나요? 저 수양대군이 단정 조카를 내쫓으려고 네. 자기 임금 되려고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어린 왕자를 저녁만 되면 후원에 경복궁 갔다가 다 허물어져가는 무서운 데 갖다 놓고 밤이만 되면 도깨비 우는 소리를 낸다. 거기서 내가 힘들어다. 아, 도깨비 우는 밤을 그려왔다. 네. 저 안에는 단정 조그만 13, 14세 된 어린 임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깨비 우는 예수는 밤이라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멋이 있죠. 내가 그랬다는 게 멋이 있던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예수는 멋이. 자기가 못에 도취돼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80인지 50인지 그래서 중국 가서도 그런 거 안 하고 다녔으니까 마음대로 산에도 올라가 건너 다니겠어요. 네. 그런 게 예술의 아까 그 좋은 군청색이라는 거 잠시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것은 그건 뭐라고 말하나? 지금 중점적으로 나오는 이 그림은 악센트를 넣는 거죠 말하죠. 지금 나오는 색이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더 뒤에 유달산. 네. 서기가 유달산을 강. 내가 이제 4년 동안 목포를 시는 바닷가에 가 살아 근간이 회복되는데 네. 너 신경색을 참 못 자고요. 가슴 올라와서. 서기가 유달산을 감싸. 이것이 하나의 그 안산 목포를 감싸. 저 빈 바다거든요. 네. 서기가 하늘에 뻗쳐가지고 빙빙 돌아갑니다. 영산. 그 서기 어린 영봉이라. 서기가 어려 있는 신령스러운 봉어리라. 저기 푸르스름한 게 군청색인데 네. 가장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축복된 색이라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산소하고 조화되고 네. 또 물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 색을 자연히 좋아하게 되죠. 예. 지금 나오는 것은요? 아, 이건 몽롱오래라.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폭포에 네.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그러한 그림이다. 네. 여러분이 느낄 때 그 물소리가 은은히 귀에 조금씩 절절절 흘러가는 느낌이 난다면은 이것이 그림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낙제죠. 여러분이 심사원입니다. 네. 이것이 저 뒤에 있는 그림인데요. 예. 그 나무 잎이 군청색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예, 해금강. 이 체감이 뚜렷하죠. 네. 내 그림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 말이죠. 네. 하늘에도 군청색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또 내 그림의 특징의 하나냐. 힘천전입니다. 네. 내 화집에 이제 작년에 나왔죠. 표지거정, 카바거정, 힘천전. 새벽에 소가 지나가는. 도남도 선 때는 발이 뚝뚝뚝 새벽만 일제못 지나가요. 뭔가 정신 빡쳐 나가봤더니 소가 지나가요. 네. 저거 공화당 시대,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랬어요. 네. 소가 그 힘차게 일하자. 네. 공화당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그래놨더니 정웅갑이라고 지금 세상 떠났지만 그 친구가 너 청와대 보내면 어때? 자네가 하게 난 데려보내기 쓸래. 네. 그래서 가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려가는 이 그림이 아니고요. 네. 그때부터 소그림이 특징 있는 거로 되어 있죠. 발이 막 움직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움직이는 세계, 소리 나는 세계를 내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은요, 유니세프라고 있습니다. 세계 아동복지, 어린아이 굶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위해서랑 카드를 10,000장을 찍었습니다. 뉴욕에서 10,000장. 네. 심사원이 각국에서 20명 나와가지고 이걸 뽑아서 내가 늙어가지고도 어떻게 또 당선됐네요. 네.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의욕이. 네. 3번째 미국에 당선된 겁니다. 네. 벨리지 인 서울, 스노데인 벨리지, 마을에 눈 오는 날, 네. 그겁니다. 10,000장을 찍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내가 1,000장인가 2,000장을 보내왔어요. 이거 수요 남산인가? 네. 수하기를 남산과 같이 해라. 이방자씨, 영천왕의 부인 아닙니까? 네. 그분이 생전에 낙가손해라고 중중근, 우리는 네. 발음을 네. 수상해 보내는 거. 오래 살라고. 네. 남산과 같이 살아라. 네. 백두산 그림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오면 보여드려야죠. 예. 예. 그 물론 촬영도 해오셨습니다만. 네. 네. 이것이 88년도 올림픽 때 나는 이제 미술 그림으로서 한몫했죠. 또 네. 한국인으로서 힘차게 내려온 폭포입니다. 제가 60m입니다. 폭포에 의사 아래까지. 높이가요. 네, 아주 그냥 그 앞에 가면 소리가 들리고 무서워서 앞에 가까이 못 갑니다. 엄청나죠. 네. 저 위가 이제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네. 200~300m 지나서 흘러서 여기 떨어집니다. 네. 이쪽으로는 등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못 가고요, 젊은 사람. 네. 이쪽으로 해서 차 타고 30분 올라가면 천지에 도달합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천지군요. 네, 천지입니다. 네. 접촉은 북한 땅이죠. 네. 두고온 산하. 눈으로만 갈 수 있고 몸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네. 내 눈은 여러 번 갔다, 마음도 여러 번 갔다 왔죠. 네. 이건 소주 풍경입니다. 소주 항주가 중국에서 아주 풍경이 아름다워.
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항이 있도다. 소주 항주가 있다. 말로가 볼로가 16세기 중국어 갔을 때게 어느 나라 때 한 얘기입니다. 네. 중국 제일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그럼 내가 다 가봤습니다. 이 항주입니다. 운보 김기창 형이 내 전시회 보고 이거 좋다고 사간다고 그래서 깎으라고 그래. 안 돼 그랬대. 조금만 깎아줘. 그래 그래 해줘서 사갔어요. 네. 그저 운보 선생님한테도 그림을 파십니까? 네, 그 어떡합니까? 비행하니까 팔아야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서로 그런 데서는 팔고 그림을 교환하시거나 내용으로 또 그러지는 교환도 하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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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보 선생님이 아마 그 그림이 무척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나보다 더 잘 그리고 이름도 더 잘 유명한데. 참 지금까지 그 대표작을 여러 점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작품이 아주 다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청강 선생님께서는 그 여러 작가들 중에서도 그 원로 대접을 받고 계신데 그 원로 대접을 받으실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원로 대접이라기는 원로에는 또 대가를 붙이는 모양인데 난 원로는 원로지만 중가입니다. 대가는 못 되고요. 왜 그러냐? 미완성으로. 예수는 미완성으로 살다가. 예. 우리 아버님의 말씀도 그렇고 네. 최백석 선생의 말씀도 그래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항상 완성품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교통사고로. 예. 근데 그 참 부지런하세요. 예. 밥상에 들어오면요. 네, 먼저 물을 먼저 가져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이 좀 늦으면은 젓가락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림 연습을 하세요. 대가시. 하하, 아주 일생 동안 12시 예전에 주무시지 않고. 네, 네. 선생님 그림을 그리실 때 그 소재를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서재는 아까 이제 도깨비 보는 밤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소의 힘찬 전진, 소행진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연을 볼 때 이제 거기서도 많이 느끼고요. 네. 또 꿈에 본 세계도 그리고요. 또 요즘 책에서 그, 본 것도 우린 다양해요. 네. 작품이 다양해요. 실제로 어디 가다가 이제 경치가 참 좋은 데를 발견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아마 청강 선생님의 안목이라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그걸 우선 이렇게 대충 그려 오십니까?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 오신 다음에 그걸 그리십니까? 동양화는요. 네. 서양화와 달라서 스케치를 우리 같은 스타일의 그림은 스케치를 해가지고 와서 네. 또 머리에 남은 인상을 아울러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리시진 그건 않으시나요? 서양화들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네. 19세기 후기 인상파의 때가 근대 회화의 어머니라는 보리 세잔누 같은 사람은 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인상포를 그린다. 밖에 나가서 본 풍경을 네. 그리지 않고 그걸 머리에 담아온다. 네. 그래가지고 화실이 들어와서 머리에 남아있는 인상을 화풍. 그래서 후기 인상파의 화풍입니다. 그 먼저 인상파는 마네, 모네 같은 사람 먼저. 네. 한 걸음 더 앞서서 수상적인 뜻이 가미되어 있죠. 우리 도양화로 말하면 도양적은 사이화, 사실화의 반대는 사이화입니다. 네. 그 북경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80년 북경의 무슨 강의를 하라고. 보인대학이라는데요. 네, 보인대요. 네, 거기서 교수 명예 교수 임명장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명예가 교수가 아니고요. 네. 외국인 교수죠. 아, 외국인 교수군요. 개권 네. 교수. 네, 네. 외국 사람으로서. 그러면 뭐 언제 가셔서 강의를 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학기별이니까 대학은. 네. 그 금년은 안 되죠. 뭐 시작해서. 내년 네. 봄에는 이제 가을에 늦어도 가야지. 그러면 한 학기 하고. 중국어로 강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예. 중국어하고 네.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국 역사 비교. 우리나라 미술, 중국 역사 비교. 네. 우리나라 말, 중국어 말. 성경한 대학에 10여 년 된 중국어 강의했어요. 거기서. 아, 그러시군요. 네. 회화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지만 네. 언어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비교해서 거기가 강의하고 네.
또 여기 학생들 원하는 사람 이제 신문에 발표할 겁니다. 네. 중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하는 것을 내가 또 안내를 해야죠. 그 그렇군요. 역할을 해야죠. 네. 거기 사람들 그거 원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참 모교에서 그 교수로 강의를 하시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네, 대단히 참 좋은 국교가 인연이 없는데요. 아니겠습니까? 예. 참 다양한 일이에요. 예. 지방에 다닐 적마다요. 예. 국교가 없어 참 곤란하고 불편한 일이 많아요. 네. 그러나 어디까지인가다 대한민국은 또 파스포드는 보여야 되죠. 네. 기차를 탈 때나 여관에 비행기 탈 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또다시 우리 모인대학의 교수도 하는 건 명함백에 내놔야죠. 예. 그게 뭐 장한 게 아니지만 네. 편안히 좀 마음 편안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우리가 동양화 그러던 그 명칭을 한국화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제일 먼저 고집하셨다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 그때-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와서 심사원을 하니까 네. 국전의 전신 선전이거든요. 네. 와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조선하라면 독립심을 자극하는 거. 주체성 인정이 안 되죠. 조선화라 이름을 예, 못 안 붙이게 되죠, 하고. 예. 인정하는 거. 네. 또 일본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일르니까. 네. 무난한 것이 동양화죠. 음.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건 동양화는 건 서양화와 동양화를 비교해서 대서칭할 때 대칭 때만 동양화다. 네. 예. 그럼 안 된다. 한국 사람이 살아있으면 한국화다. 네. 내가 주장해가지고 그럼 일본서는 일본화라 그럽니까? 그건 옛날부터 그러면 중국서는 중국, 중국화라 그러고 서양화는 뭐 이태리화다 불란서화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건 난 서양을 연구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나라가 많으니까. 네. 그러나 각 민족의 특성이 있어야죠. 그 저 지역성, 민족성, 시대성 이거 세 가지가 없으면 미술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중국화, 저 일본화, 우리 한국화 이것이 뚜렷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하. 영어는 코리안 페인팅이라고 오리엔탈 페인팅이라고 한국 사람이 그러면 하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 일본은 채색본이에요. 서양적이에요. 네. 중국화는 수묵화 정신이고 만네리즘, 구풍적인 거예요. 네. 우리는 아까 저기 채색과 목을 아울러 쓰는 새로운 세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김기창 실비, 우리 세대 백양일 그때 단체가 동남아 다 돌아, 홍콩, 중국 그정 돌아다녔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절찬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에도 못 보는 중국 것도 못 보는 그림이다. 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널리 선전이 안 되는데 이제는 많이 알려집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어떤 그림에 주력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뭐 해봉에 젊었을 때 별거 다 하고 싶어요. 예. 추상화도 해보고 예. 글자 가지고 아까도 나왔으면 변화 있게 했는데 이제 나이도 뭐 살면 얼마 사겠어요. 내 욕심이 하면 100살 넘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람은 한도가 있는 거니까 네. 진수왕도 소용없는데 이제 백두산 그림이나 그래야죠. 예. 너무나 크고 산이 너무나 그립게 많아요. 네. 예,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르니까요. 가보. 네. 네. 이 가을에 가서 가을에 백두산 내년 봄에는 이제 봄에 백두산 그리려고 네. 지금 착수했습니다. 네. 그 가을 백두산을 보시자고 그러면은 언제쯤 등정을 하셔야 됩니까? 내년 8월 달에 가야죠.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9월 달에 가야죠. 그 이후에 가면 추워서 못 올라가니까. 9월 달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네. 그래요. 그래도 7, 가야죠. 8월 두 달 가운데에서 백두산에 마음 놓고 올라갈 수 있는 날씨 좋은 날이라는 것이 불과 며칠 안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객으로 가셨던 나같이 어느 분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뭐.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뭐 혼자 올라가시는 건 아닐 테지만. 이제 4시 갑니다. 네. 여자 의사, 처제. 네. 네. 남자도 의사예요. 내 부부가. 네. 또 그 안내하고 다 하니까요. 네. 그래도 하여튼 건강이 만반의 제일이고, 네. 그리고 오래오래 그림 네. 많이 좋은 작품 남기셔야 되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 한국화의 원로이신 청강 김영기 화백님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